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3회 정기기 문풀이를 같이 한번 볼게요. 4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회는 문제가 직류기에서 4문항,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 3문항, 그 다음에 유도기에서 5문항, 변압기에서 5문항, 그 다음에 정류기에서 2문항, 6장 교류 정류장기 파트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4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삼상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데요. 조건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있는데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항상 이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제가 아까 2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용량, 출력이 무조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 조건은 첫 번째, 극성이 일치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극성은 감극성과 가극성을 얘기합니다. 두 개의 극성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전류값이 방향이 같아져 버려요. 전류값이 큰 단락전류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과열, 소손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수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자전압이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가 돼야 되겠지. 저항비가 다르게 되면, 임피던스비가 다르게 되면 전류비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전류 차이에 의한 순환 전류가 흐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순환 전류는 아무튼 안 좋은 거죠. 열을 발생시키는 전류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두 발전기, 변압기 사이에서 계속 도는 겁니다. 우리 2호선처럼, 그죠? 2호선 을지로 순환선처럼 저항 강화율,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강화율과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죠. 왜? 얘가 다르게 되면 위상차가 발생하죠.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J의 4야. 만약에 두 번째 변압기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의 3이야. 그럼 크기는 같은데 문제가 생겨. 위상차가 발생하는 거죠. 왜? 얘는 아크탄젠트 3분의 4가 되고요. 얘는 아크탄젠트 4분의 3이니까 그 위상차에 의한 만큼에 대한 순환 전류가 흐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상회전 방향 및 무슨 변이? 각 변이. 여기서 말하는 변이는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상.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 번째는요. 솔직히 상회전 방향이 들어갔잖아. 이 상회전 방향이라는 건 A상, B상, C상의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삼상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이 되는 거고요. 상회전 방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우리 단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1번 보시게 되면 삼상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조건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극성이 같아야 된다, 임피던스가 같아야 된다, 1차, 2차 전격 전압이 변압비가 같아야 된다, 권수비 얘기하는 겁니다. 변압비는 4번에 보시면 각 변압기 1차와 2차의 성간전압에 위상변이가 달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위상차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위상이. 그래서 정답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렸어요. 4번. 자, 그다음에 이제 42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분류저항기를 직권권선에 병렬로 접속해 여자 전류를 가감시켜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분류저항기가 뭐냐면 션트저항기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여러분들 회론 시간에 했어.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분류기였죠. 그 분류기를 갖다가 우리가 분류저항기, 션트저항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류계와 이제 병렬로 달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분류기라고 하죠. 배율기는 이제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직렬로 연결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걸 모르더라도요. 여자 전류를 가감시켜 속도를 제한하는데 그러면 우리 여자가 누구야? 계자잖아. 그래서 계자 제어, 여자 제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정출력 제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이것만 알면 되죠. 여자가 누구라고도 불러? 계자라고도 부르는 거야. 계자. 그죠?
같은 거잖아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속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하는 겁니다. 회전수 공식이 요거죠. K에다가 파이분의 자 분권 기준 잡으면 V-IA RA니까 요 자속을 변화시키면 회전수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자제요, 계자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는요. 직류발전기 특성 곡선에서 각 축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요 특성 곡선은요. 여러분들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 결론은 뭐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무브와 특성곡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부하 특성곡선, 세 번째가 내부 특성곡선, 네 번째가 외부 특성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야? 무브와는요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곡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계자전류가 증가하면 기전력이 증가하잖아. 그걸 우리가 비례관계에 의해서 무브와 특성곡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기 부하 특성곡선은 누가 오느냐? 계자전류는 그대로 오는데 부하를 걸었잖아. 단자전압이 온다라는 거죠. 부하를 걸었을 때 단자전압. 그 다음에 내부와 외부는 전류값이 바뀌어 이제 부하전류가 기준이 되면서 발전기 내부니까 얘는 기전력이 오는 거고요. 얘는 발전기 외부 출력이니까 단자전압 V가 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해석하기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거야. 무부하, 부하, 내외. 그래서 IF 두 번, I 두 번, EV, EV 이렇게 외쳐주면 끝납니다. 우리 사진 찍을 때 어떻게? EV 하고 찍으면 셀카가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린 EV라고 찍는 거야. 그러면 틀린 거 물어봤는데 내부 특성 곡선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무부하 전류와 단자전압인데 틀렸어. 부하 전류와 유기기 전력이 되죠. 다 틀렸어, 두 개가. 부하 전류와 유기기 전력이 와야 됩니다. 또는 유도기 전력.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찾아보시면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4번 가볼게요. 60Hz 600rpm 동기전동기에 직결된 기동용 유도전동기의 극수 물어봤는데 동기전동기에 직결된 유도전동기의 극수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유도전동기를 이용해가지고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는 걸 우리 기동전동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동전동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도전동기를 이용해서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는 건데 그 유도전동기의 극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공식이 동기전동기의 극수에다가 이극을 빼주셔야 돼. 그래야만 극수가 이극 작게 해야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극수와 속도는 반비례니까 NS는 P분의 120F에 의해서 극수가 작으면 속도가 빨라져.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유도전동기가 동기전동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유도기가 동기기를 끌고 가는 거야. 견인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도기의 속도가 더 빨라야 돼. 그래서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이극을 적게 하면 유도전동기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견인을 해가는 차가 더 빨라야 되잖아요. 속도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기전동기의 극수를 구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자, 우리 동기속도 한번 써볼게요. NS는 뭐야? B분의 120F 요거잖아요. 동기전동기의 극수가. 자, 그럼 P는 자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P를 구해야지. P는 자리 바꾸면 NS분의 120의 F라고 쓰시면 돼. 자, NS를 얼마 줬냐면 동기속도 줬어요. 600rpm 줬잖아요. 600rpm 120에다가 주파수가 얼마냐면요 60 줬어. 자, 그래서 요걸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12극 나오나? 예, 12극 하고 나옵니다. 근데 보기에 얘가 있잖아요. 이게 답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왜? 12극은 동기전동기 극수를 구한 거지 유도전동기 극수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2를 빼줘야 돼. 그래서 정답 10극이 되는 거죠. 10극.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아무 때나 2를 빼는 거냐? 아닙니다. 동기전동기를 기동한다. 유도전동기를 가지고 동기전동기를 기동한다 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44번에는 동기전동기에 직결된 기동용 유도전동기라고 줬기 때문에 이걸 뺀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없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이걸 빼지 말고 그냥 원래 구한 요식이 있지. 요게 답이 되시는 거예요. 요게 답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극수 물어보는.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렬로 해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이거 2회 때 풀어드렸는데 우리 다이오드의 보호 방법에서 다이오드가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과전압이 발생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이오드를 하나 더 사수 추가로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 분배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2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오드를 직렬로 추가하면 어떻게 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냐면 직렬 연결했으니까 4번에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되겠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쪼개지니까 과전류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죠. 지금 답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46번. 자, 46번 문제는요. 4극이 60Hz. 끝났어. 유도기. 근데 항상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극수와 주파수 나오면 무조건 동기속도가 하는 거야. P분의 120F가 되겠죠.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이고요. 120에다가 주파수가 60이야. 그래서 얼마 나와? 1800 RPM 나옵니다. 우리 솔직히 4극의 60Hz가 기출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1800 RPM 외우셔도 돼. 이렇게 이제 삼상 유도전동기 있고요. 1725 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기절기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네. N값을 줬죠. 1725. 그래서 항상 회전수가 빠른 놈이 NS고 느린 놈이 N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회전시 주파수라는 건 F2S가 되겠습니다. 그럼 슬립 공식을 보면 우리 F2분의 F2S가 있죠. 그래서 요거 회전시의 주파수 물어본 거야. 그럼 F2S는 뭐야? 슬립에다가 정지시의 주파수 곱해주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슬립을 모르잖아요. 그럼 슬립을 또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 회전수 2개 줬잖아. 그래서 NS분의 NS-N 요걸로 구하는 거죠. 자, NS 구해놨죠? 1800? 어차피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다음 마이너스 1725 회전대화 속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슬립이 나오는데 얼마 나오냐면요. 0.041 하고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요. 0.041.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정지시 주파수지. 그럼 정지시의 주파수가 정지시의 속도, 회전자기의 속도가 정지시니까 그때 써먹은 60Hz 주파수가 정지시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돼.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2.5 정도 나오네요. 여기다 써드릴게. 대략 2.5 주파수니까 헤르츠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을 한번 보죠. 47번. 자, 47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분권 전동기의 전압이 일정할 때 부하 토크가 2배로 증가하면 부하 전류는 약 몇 배가 됩니까? 물어봤는데요. 아까 1회 때인가? 1회 때는 토크하고 전류와 제곱의 비례고요. 회전수는 제곱의 반비례야. 근데 지금 분권은 어떤 관계냐면 이 분권 전동기는요. 제곱을 다 빼시면 돼요. 직권에서. 그럼 전류의 비례, 회전수의 반비례. 요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을 외우시고 제곱을 다 빼면 분권 관계식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전압이 일정하고요. 토크가 2배래요. 얘가 2배야. 그때 전류 물어봤잖아요. 전류. 그럼 얘는 몇 배? 비례니까 2배 하시면 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48번 문제.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한대요. 다음 중 슬립 측정법이 아닌 거 프로니 브레이크법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얘는 원래 토크 측정하는 건데 소형 직류기의 토크 측정하는 게 프로니 브레이크법이고요. 대형 직류기의 토크 측정하는 건 전기동력계야. 그것도 원래 시험 문제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프로니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찍으세요. 무조건 답이야.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 전격 출력이 1000kV이고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전격 전압이 6600V, 전격 역률이 0.8인 삼상 비돌극 동기발전기가 있고요. 여자를 전격 상태로 유지할 때 이 발전기의 최대 출력 나왔네요. 자, 이 최대 출력 나왔는데
이 공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공식은요, 어느 때만 적용하시는 거냐면,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데, 그 가로 안에 보시면, 한상의 동기 리액턴스라고 줬죠? 근데 원래 동기 리액턴스의 단위가 옴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0.9 수치, 옆에 보시면, PU라고 줬어. 이거 PU법이야. per unit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값을 이제 전압을 여기서는 사실 기준을 1로 잡는 방법인데, 이 PU라는 값이 나오고요. 최대 출력 물어보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P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것도 버려요. 근데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잡겠다 그러면 이거 외우셔야 돼. 자, 루트에다가 동기 리액턴스 분의 루트 가로 안에 요 안에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가로 열고 사인의 세타 플러스 동기 리액턴스 XX에 PU 값이 들어갑니다. 요거 전체 제곱한 다음에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출력, 전격 출력 PN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고. 이걸 언제 외워? 자, 그래서 0.9분의, 자, 루트. 코사인이 얼마예요? 0.8 줬죠? 제곱, 플러스. 코사인이 0.8이면 사인 얼마예요? 0.6이잖아. 왜냐면, 코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가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0.8 제곱하면 0.64. 그럼 얘 0.36이 나와야 1 나오는 거잖아. 그럼 0.36에 어떤 값을 제곱해야 0.36이 나와요? 0.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외우는 거야. 1이면 0이고요. 0이면 1이고 0.8이면 0.6이고 0.6이면 0.8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0.6 플러스 그 다음에 XX가 얼마 주님? 0.9 PU 줬죠? 0.9 요거 전체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건 전격 출력이에요. 전격 출력 얼마 주냐면 10,000 줬잖아. 요거 넣으시면 돼요. 자, 요거 눌러서 답을 내시면 18,889 하고 나옵니다. 단위가 뭐야? kVA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단위가. 자,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요게 2번이 나옵니다. 2번. 요게 이제 kVA고요. 네. 실제 이제 값을 구한 단위는 킬로와트 하고 나옵니다. 역률이 곱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0번 보겠습니다. 50번 문제. 단상 반파 정류회로 해서 직류전압 평균값이 210V 줬고요.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값을 물어봤는데 우리 정매로는 교류 아니면 직류야. 그러면 지금은 직류를 줬으니까 변압기 2차의 전압의 실효값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실효값이 누구야? 교류의 실효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상 반파 나왔죠? 단상 반파일 때 자, 1위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나오죠? 0.45에 2가 되죠? 전압강화 있으면 마이너스 2를 잡아주셔야 돼. 지금 문제에서 전압강화를 줬어요. 그죠? 부하는 순저항이고요. 정류계 전압강화는 평균 값에서 15V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요거 구하는 거야. 교류의 실효값.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0.45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되는 거지. 그래서 2는 정리하면 0.45분의 1이 플러스 2 하고 나옵니다. 1위가 얼마예요? 210V 줬네. 플러스 전압강화 15. 요거 누르시면 돼. 그래서 요거 누르면 500V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 우리 전파는 2배예요. 그래서 0.9에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넘어가서 51번. 자, 51번은 변압기 위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틀린 거. 우리 변압기 깡통 안에다가 기름을 갖다 집어넣죠. 냉각작용인데 그 기름, 절연유라고 합니다. 절연유. 변압기유,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나온 거죠. 4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절연 내력이 커야 되죠. 전압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압이 와도 버텨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연내력이 클수록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점도가 낮아야 돼요.
뭐 점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낮으면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높아지면 고체 상태가 됩니다. 냉각 효과가 떨어집니다. 냉각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인화점이 높아야 되고요. 불이 붙는 점.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높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느 점? 응고점이 낮아야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얘가 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견딜 수가 있어야 돼.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 변압기라는 놈이. 그래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 아닌 거, 틀린 거 찾으면 되시는데, 점도가 클 것이라고 했죠. 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죠. 틀린 거. 자, 52번 가볼게요. 52번이 이게 이제 우리 기사 실기 쪽에도 나오는데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100kV 변압기 운량을 준 거예요. 2300에 115V, 철선이 1kW, 전부하동선이 1.25kW 변압기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변압기 심벌을 이렇게 그리죠. 여기 이제 부하가 오죠, 부하가. 자, 이 변압기 운량이 100kV짜리라는 거야. 근데 전압을 1차 2300을요 2차 115V로 자 변성을 하는 변압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변압기는요 철손이 얼마냐면 PI라고 하죠. 얼마 1kW 줬나? 예, 1kW짜리고요 철손이. 그 다음에 동손이 전부하 동손인데 얼마 줬냐면 1.25kW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철선이 1kW, 동선이 전부하 동선 1.25kW가 발생되는 변압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부하 조건이 있는데 부하 조건을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조건이냐면 무부하로 10시간. 10시간을 운전한답니다. 무부하 상태라는 건 부하가 없는 상태니까 철선과 동선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조건이냐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2분의 1 부하를 걸었대. 2분의 1 부하. 몇 시간을 운전하냐면 역률이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에서 6시간인가요? 8시간. 8시간을 운전한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전부하 상태래요. 전부하. 전부하는 부하가 100% 다 걸린 상태입니다. 역률이 얼마냐면 0.8이랍니다. 코사인 세타가 0.8인데 몇 시간 운전했냐면 6시간을 운전을 했대요. 이게 부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때 전일효율 물어봤네. 전일효율은요 하루 동안의 효율이야. 변압기 하루 동안의 효율을 몇 프로 나오는지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주고 변압결 공식이 이제 있는데 원래 이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죠. 그래서 공식을 쓰면 자 P 플러스 철선 PI 플러스 PC 분의 P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출력 플러스 손실 철선 동선 출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부하를 얼마 거냐에 따라서 자 n분의 1 부하의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죠? 100% 걸면 그 100% 다 나가는 거고요. 50% 걸면 2분의 1 부하를 걸면 출력도 2분의 1만 나가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n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요. 철선은 고정수니까 안 변해. 근데 이제 동선은 n분의 1에 얼마만큼 변하냐면 제곱만큼 비례하는 거죠. 동선의 크기가 i제곱이 r이니까 그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동선이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시간까지 적용을 해줘야 돼. 시간. 여기 시간. 왜요? 여기 보면 10시간, 8시간, 6시간 이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다 이제 값을 하나씩 구해가지고 다 넣으셔야 돼요. 조금 오래 걸려요. 자, 뭐부터 할 거냐면요. 요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출력값부터. 그래서 1일 출력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1일 출력.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 식이에요, 요 식. P, 변압기 용량에다가요. P는 근데 VI잖아, VI. 그죠? VI. 근데 여기 줬잖아요, 100kV라고. VI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코사인 2분의 1 부하일 때 코사인 세타 1, 8시간이잖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시간하고 요 시간 두 개를 합성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2분의 1 부하일 때 곱하기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면 100이죠? 거기다가 뭘 곱해? 코사인. 코사인은 근데 1이야. 근데 시간은 몇 시간이야? 8시간.
자, 더하기. 무부하로는 이제 출력이 안 나갈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얘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하가 전부하인데 역률이 0.8, 6시간짜리입니다. 요걸 또 적용해줘야죠. 그러면 전부하는 1 곱하기 변압 중량 100 VI. 자, 코사인은 0.8. 몇 시간이요? 6시간. 요렇게 곱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더하면 1일 출력이 나옵니다. 요거 제가 계산해 봤는데 얼마 나오냐면요. 요거를 계산한 값이 880kW 나왔어요. 880kW.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면 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제 88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요걸 1번이라고 할까? 자, 두 번째 조건은 1일 철손. 1일 동안에 철손을 구하는 거죠. 근데 철손은 변하지 않아. 고정손이야.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죠. 근데 철손이 몇 킬로짜리라고 했어요? 1kW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24 자, 킬로와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세 번째가 1일. 자, 동선을 구해야죠. 동선. 동선은 뭐야? 크기가 i제곱의 r이에요. 자, 줬어. 동선의 크기를. 그러면 무부하로는 문제가 없고요. 무부하는 부하 전류가 이제 흐르지 않는 상태니까. 그럼 2분의 1 부하일 때, 전부할 때를 각각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부하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때 이제 동선이 얼마냐면 1.25kW인데 시간이 몇 시간이면 8시간이야. 그 다음 플러스 얘는 전부할 때는 6시간인데 1.25 동선이 발생했고요. 근데 이제 얘는 전부하니까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넣읍시다. 전부하는 1 그죠? 곱하기 동선이 1.25 시간이 몇 시간? 6시간.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합성하면 됩니다. 요거를 합성한 게 제가 여기 하나 빼먹었네. 요게 부하가 제가 여기다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분의 1 제곱 하셔야 돼. 여기도 1의 제곱. 근데 전부하는 1의 제곱이니까 1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얼마나 오냐면요. 요걸 눌렀을 때 제가 해보니까요. 10kW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넣으시면 돼, 이제 다. 그러면 해봅시다. 요거 880. 그죠? 여기 880. 플러스 철손이 얼마? 24. 플러스, 그 다음에 10kg. 예, 요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른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제가 눌러보니까, 96.3 정도 나옵니다. 96.3%. 어렵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계도 나와요, 솔직히.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의 단위가 좀 정확히 얘기하면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킬로와트 아워. 제가 이제 그냥 킬로와트라고 썼는데, 왜냐면 시간까지 곱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위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킬로와트 아워야. 킬로와트 아워. 정확히. 단위는 이제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적용해서,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요.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3번. 53번. 자, 53번은 지금 보시면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고조파 회전장기가 기본파 회전 방향과 역방향 고조파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기본파가 1고조파예요. 1고조파. 우리 짝수의 고조파는 문제가 전혀 없죠. 문제가 안 됩니다. 얘네들은 증발돼. 자연적으로. 계통에서. 그러면 3고조파가 있죠. 우리 항상 홀수의 고조파가 문제잖아. 그 다음 5고조파가 있잖아. 우리 이제 대칭좌표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뭘 배워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이런 걸 배워. 이 1고조파가 누구냐면 무슨 분일까? 정상분입니다. 이거는 고조파가 아니야. 기본 사인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고조파가. 그래서 정상분이고요. 3고조파가 얘는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크기만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상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영상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상분. 근데 얘는 크기는 같은데 위상차가 120돈 나는데 B상과 C상이 반대야. 정상분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역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봐봐 이제 1, 3, 5 그 다음 누구야? 7 그 다음에 9 11 13 15 17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그러면 지금 물어봤을 때 기본파 회전 방향과 역방향인 고조파 물어봤으니까 역방향인 건 요 역상분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5, 11, 17이 해당되는 고조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고조파가 있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볼게요. 자, 분권전동기 개동 시에 전격 전압을 공급하면 전기자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요,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는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분권전동기 기전력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V-IA의 RA야. 근데 항상 옆에 누가 따라오 다니냐면 K-N이라는 식이 따라다니죠. 회전수가 증가하면 기전력 증가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문제 조건 다시 한번 볼게요. 회전수가 증가한대.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자, 요 회전수가요, 증가함에 따라 기전력이 증가한대. 맞아요. 비례관계니까 증가하겠지. 그럼 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감소. 그죠? 얘가 증가하면 얘 증가하죠? 그럼 당연히 얘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 전류가 어떻게 돼? 감소가 돼야 얘가 커지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는 원인은 기전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갈게요. 자, 우리 55번은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나왔네요.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자, 우리 55번에서 우리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도 이제 한번 적어드렸는데, V2N분의 V20 V2N이 있고요. 물론 이제 곱하기 100이 들어가죠. 퍼센트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식이 뭐였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전압 변동률을 하고요, 요 2차의 모브와 시전압 봐봐.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틀린 거 물어봤죠? 3번 보시면 인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모브와 2차 단자 전압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무슨 관계? 비례야. 커지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면 작아지고.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비례 관계라고 해야죠. 자, 56번 갑시다. 한 상의 유도기 전력이 6000V랍니다. 동기발전기에서 1분간 회전수를 900rpm에서 1800rpm으로 하면 유도기 전력은 약 몇 볼트입니까? 물어봤네요. 우리 이거 간단해. 회전수가요, 900에서, 자, 봐봐요. 900에서 얼마로 된 거야? N-. 1800이라고 그랬죠. 그럼 몇 배? 2배 증가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어떤 얘기 해드렸냐면, 여기 54번에서 회전수가 증가하면 비례해서 기전력도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회전수가 빨리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그만큼 세교 자속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전력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전력하고 회전수는 비례관계야. 그럼 얘가 2배면 기전력도 몇 배예요? 2배가 되는 거지. 그럼 처음에 기전력이 얼마라고 그랬어? 6000V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000에다가 얼마? 몇 배? 2배. 그러면 나중에 기전력은 몇 볼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12000V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7번을 볼게요. 57번.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계정기가 아닌 거 물어봤네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비율 차동 계정기하고 부홀적 계정기가 있겠죠. 물론 차동 계정기도 이제 포함되고요. 근데 이제 과전압 계정기는 아닙니다. 얘는 이제 우리 단락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락보용. 그래서 내부 고장 검출에는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 뭐 압력 계정기, 부홀적 계정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전압이 이제 과하게 올라갔을 때 그때 동작하는 계정기는 이제 과전압 계정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58번 문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여자법 중 2차 단자에서 나오는 전력을 동력으로 바꿔서 직류전동기에 가하는 방식을 물어봤는데요. 이걸 크레머 방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유도전동기하고 그 직류전동기를 갖다가 직결로 연결하죠. 그래서 그 발생한 그 유도전동기의 2차 출력을 직류전동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가하는 거야, 가하는 거. 그래서 운전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크레머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뭐 오랜만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자, 59번. 동기조상기 구조상 특징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동기조상기는 뭐 하는 거예요? 역류를 조정하는 거예요. 진상, 지상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자는 이제 수차발전기와 같고 제동건선이 설치되고요.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이제 난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동건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계자 코일이나 자극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 4번은 관계가 없죠.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인데 4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60번 문제입니다.
75W 이하의 소출력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이거 의외로 가끔 잘 나옵니다. 75W. 그래서 75W면은 상당히 작은 출력이에요. 그래서 전동기도 그 크기도 상당히 작죠. 뭐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믹서기.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닌 것은 몇 번? 3번이에요. 공작기계. 얘는 실제로 공작기계는 누굴 쓰냐면 단상이 아니야. 삼상이야, 삼상. 용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를 씁니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그래서 우리 그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사용되는 건 소형 공구, 믹서기, 뭐 치과 의료용, 영사기 여기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도 물어봅니다. 이 용도에 사용되는 게 누구냐? 그럼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2021년도 3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꼭 필기를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안 잘리면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